택배 왔어요, 택배. 사연 택배.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 칠순을 앞두고 있는 딸딸이 엄마입니다.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로 저는 남편과 함께 사는 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찍소리 한 번 못 내고 살았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 한마디에 심장이 벌렁거리고 남편이 쳐다보는 눈빛 하나에도 눈치를 보며 살았죠. 이혼 같은 건 단언컨대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오히려 내가 뭘 잘못해서 남편한테 쫓겨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오죽 답답했으면 막내딸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이혼하는 게 소원이라고 했을까요? 그랬던 제가 한밤중에 아파트 복도에서 벌어진 추격전 때문에 남편을 빈털터리 빤스바람으로 쫓아내고 지금은 큰소리 치면서 살고 있습니다. 눈도 똑바로 못 쳐다보던 마누라한테 당하고 제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던 남편의 모습이 어찌나 통쾌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속이 다 후련합니다. 남편과 저는 중매로 만나 얼굴 한번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막 20살이 됐을 때였어요. 하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급하게 결혼식을 치렀던 터라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시집가기 싫다고 어머니를 붙잡고 밤새 울었던 기억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평생을 같이 살아?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해서 돈도 많이 벌어오고 살림도 더 잘할 테니까 그냥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 나 무서워. 시집 같은 거 가기 싫어. 우리 정은이 아직 애기 같은데 어떡해. 그래도 신랑감이 동사무소 직원이라니까 우리 딸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야. 딸 넷 중에 네가 제일 손도 야무지고 똑똑하잖아. 남편한테도 사랑 많이 받고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때는 아버지가 입 하나라도 덜려고 저를 팔아치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남 사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난 저는 어릴 때는 비교적 유복하게 자랐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급격히 가세가 기울어지면서 고등학교 진학도 못할 정도로 형편이 나빠졌습니다.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하게 해달라고 아버지한테 울며불며 사정을 했지만 택도 없었어요. 우리 집에서 아버지의 뜻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여자가 공부는 많이 해서 어떻어? 살림이나 배우고 조신하게 있다가 시집만 잘 가면 되지. 제 바로 위 2살 터울의 오빠는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언니들도 고등학교까지는 졸업했는데 가세가 기울다 보니까 오빠 학비를 대는 것만으로도 버거웠는지 아버지는 저를 볼 때마다 빨리 시집 가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셨어요. 그러다 고모가 남편을 중매했고 아버지는 직업이 동사무소 공무원이라는 말에 뒤도 안 돌아보고 결혼을 결정하셨죠. 저보다 8살 많은 남편을 처음 봤을 땐 얼굴도 제대로 못 봤습니다. 얘기는 아버지랑 고모가 다 하셨고 저는 옆에서 고개를 숙인 채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만 있었습니다. 꽃다운 나이에 시집을 가는 게 너무도 싫었지만 그렇다고 거스를 수도 없는 모진 운명이라고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한동안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워낙 무서운 아버지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무뚝뚝한 남편이 다정하게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딸을 낳고 연년생으로 둘째도 딸을 낳자 완전히 돌변하더라고요. 여자가 하는 일이 뭐야? 떡두꺼비 같은 아들 낳아서 우리 박씨 집안대를 잇는 거잖아. 그런데 여자로서 기본적인 의무도 안 하면서 지금 밥이 입으로 넘어가? 아니, 내가 남들처럼 노름을 해? 바람을 펴? 그렇다고 돈을 안 벌어다 줘? 가만히 집에 앉아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후이호식하면서 아들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워? 자식을 저 혼자 낳는 것도 아니고 사람 힘으로 아들, 딸 구분해서 낳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모든 게 제 탓이라며 말끝마다 여자가 하면서 저를 무시하고 천대했습니다. 저한테만 그랬으면 차라리 괜찮았을 거예요. 여자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며 딸애들한테도 매정하게 굴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애들이 울고부채도 한번 안아주기는커녕 오히려 버럭버럭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듣기 싫으니까 당장 그치게 해. 계속 우는 소리 들리면 당신이랑 애들이랑 다 쫓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소리를 질러대는데 어떤 아이가 울음을 멈추겠습니까? 행여 남편 귀에 들어갈까봐 갓난쟁이 둘을 들쳐업고 밖에 나가서 달래고 와야만 했습니다. 정말 그때는 왜 그랬는지 눈치가 엄청 보이더라고요. 남편 집안이 대대로 아들이 귀한데 제가 대를 끊어놓은 것 같아서 괜히 죄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모르는 사람 속옷도 구해서 입고 영험하다는 곳은 다 찾아가 성심껏 기도도 드려봤지만 허사였습니다. 그 뒤로 애 둘을 유산하고 병을 얻어 자궁까지 떼어내야 했으니까요. 아들을 가질 수 없다는 죄책감이 갈수록 저를 주눅들게 했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못되게 굴어도 반항조차 할 수 없었어요.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어 모시고 사는 게 제가 가진 죄책감을 그나마 덜 수 있을 길인 것 같았죠.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조금만 큰 소리를 내면 심장이 조여오면서 몸이 먼저 움찔거렸습니다. 이걸 지금 밥이라고 한 거야? 여자가 하는 일이 맨날 집에서 밥하는 건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밥이나 축 내는 주제에 냉큼 물이나 떠와. 식탁 위에 버젓이 물통이 놓여 있어도 그거 하나 자기 손으로 따르기 귀찮아서 저를 시켰습니다. 컵에다 미리 물을 부어 놓으면 밥 먹는 동안 물이 식는다고 또 뭐라고 했죠. 미리 물 부어놓지 말라고 했지? 찬물 마시면 소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해?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온 남편 물 떠나주는 게 그렇게 귀찮아? 그것도 안 하면 네가 도대체 집구석에서 하는 게 뭔데? 식사 시간이면 남편 시중을 드느라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남편은 여자 셋이 모여있는 꼴도 보기 싫다며 아예 겸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고 저랑 두 딸은 바닥에 작은 상을 펴고 밥을 먹었어요. 그런데 젓가락이 떨어져도 저한테 주우라고 하고 반찬이 떨어져도 당장 치우라고 하니까 무릎이 남아나지를 않더라고요. 겪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의자도 아니고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있다 일어나려면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다 보니 40대에 이미 관절염이 왔습니다. 50대로 접어들 때쯤에는 오른쪽 무릎에 남아있는 연골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위장병도 달고 살았습니다. 약을 먹어도 늘 속이 얹힌 것 마냥 쓰리고 답답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화병 때문에 더 그랬던 게 아닐까 싶네요. 딸들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엄마를 돕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어린 자식한테까지 손에 물 묻히게 하고 싶지는 않아서 뜯어 말려도 봤지만 밥을 떼면 어김없이 엄마 옆으로 와서 손을 보탰습니다. 만약 딸들이 없었더라면 제 인생은 더욱 비참했을 테지요. 하지만 남편은 그런 모습조차 꼴보기 싫었나 봅니다. 잘하는 짓이다. 니들이 누구 때문에 따뜻한 집안에서 팔자 편하게 놀고 먹는데 아버지 혼자 돈 버느라 뼈가 빠지는데 니들은 엄마 힘든 것만 보이냐? 여편 내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 있다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온 아버지 다리나 주물러. 딸들은 아버지의 말이라면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단 들어야 했습니다. 대답이 늦으면 여자가 굶든다고 야단을 쳤고 뭐라고 한마디라도 보태면 여자가 건방지게 말대답을 한다고 윽박질렀죠. 그리고는 늘 마지막 불똥이 저에게로 튀었습니다. 니네 엄마는 도대체 딸년 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감히 아버지한테 대들어? 도대체 당신이 하는 게 뭐야? 애들 간수 하나 제대로 못하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얼른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얼른. 남편의 화를 키우지 않으려고 저는 오히려 딸들을 더 크게 혼냈습니다. 그래야 남편이 진정을 하니까요. 저라도 애들 편이 돼줘야 했는데 남편의 불호령이 떨어질까 무서워서 애들만 혼냈던 제가 지금 생각해도 너무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강압적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애들도
저처럼 주눅이 들어있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다정한 말 한마디, 따뜻한 애정 한 번 못 받고 자란 데다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고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못하게 했죠. 애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학교에서 하는 야간 자율학습 있잖아요. 그때는 학생들이 다 의무적으로 야간 자율학습에 참석했는데 남편은 그것도 못하게 했습니다. 여자가 밤늦게 쏘다니면 안 된다고 아예 통금 시간이 정해져 있었거든요. 여자가 어딜 겁대가리 없이 밤에 쏘다녀? 딸은 어차피 출가 외인인데 공부는 해서 뭐해? 여자가 똑똑하면 괜히 입만 살아서 남자 피곤하게 한다니까. 나는 니들 대학 보낼 생각 추호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알고. 20살 넘으면 알아서 시집갈 생각이나 해. 다른 부모들은 자식 교육을 못 시켜서 난린데 자식이 알아서 공부하는 것조차 못하게 하니까 참다 못한 막내딸이 하루는 울면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엄마, 아버지랑 이혼하면 안 돼? 나 너무 힘들어. 다른 집 애들은 부모가 제발 공부 좀 하라고 등 떠민다는데 나만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엄마도 아버지 싫잖아. 그냥 이혼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응? 그때라도 독하게 마음먹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남편과 갈라서야 했는데 못난 제가 그러질 못했습니다. 공부도 못 배우고 가진 기술도 없는 제가 남편을 떠나 애 둘과 살 수 있을까? 무섭기만 했습니다. 그런 저의 행동이 딸애들을 힘들게 한다는 사실도 모르고요. 엄마가 미안해. 그치만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만 어떻게 살아? 내 아버지가 성질이 불같아서 그렇지 나쁜 사람은 아니야. 그러니까 너 시집갈 때까지 그때까지만 아버지 심기 거쓰지 말고 꼭 참고 견디자. 엄마가 이렇게 부탁할게. 그때는 제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 말을 한 제 입을 찢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가 됩니다. 나중에 딸에게 얘기를 들으니 그때만큼은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마저 자기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당하고 사는 모습이 너무 싫었다고요. 절대로 엄마처럼은 안 살겠다고 굳게 다짐을 했답니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그랬는지 딸들은 둘 다 공부에 열심이었습니다. 성적도 좋았고요. 저 역시 공부를 계속하고 싶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고등학교도 못 간 게 늘 한이 됐던 사람이라 딸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처럼 살지 말고 자기 일하면서 당당하게 사는 멋진 커리어 우먼이 됐으면 했죠. 지금도 피눈물이 나는 게 큰딸을 공부 못 시킨 겁니다. 큰딸은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줘서 대학을 포기하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자그마한 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했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을 본 막내는 죽는 한이 있어도 자기는 대학을 가고 말겠다고 고집을 부렸죠. 엄마가 돼서 딸 소원 하나 못 들어주는 게 너무 비참했습니다. 평생 남편의 월급이 얼만지도 모르고 남편이 주는 생활비만으로 빠듯하게 살아온 제가 수중에 돈 한 푼 있을 리가 없었죠. 막내딸은 좋은 명문대를 갈 수 있는 성적이었음에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로 낮춰서 갔습니다. 물론 남편은 못 보낸다고 난리가 났고요. 결국 야반도주하듯이 집을 나가서는 아버지랑 연락을 끊고 살았습니다. 자주 연락할게.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말고. 솔직히 나는 엄마가 더 걱정이야. 아프지 말고. 너무 참지도 말고. 내가 취직하면 엄마랑 나랑 둘이서 같이 살자. 조금만 기다려. 집을 나가기 전날 막내딸은 연신 저한테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자기 혼자서만 이 지옥 같은 집에서 탈출하는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요. 딸의 얼굴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사실이 가슴 미어지도록 슬펐지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 눈치 볼 필요 없이 딸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을 테니까요.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고. 딸들이 없는 집은 정말 숨이 막혔습니다.
막내는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 살고 몇 년 안 지나서 큰애도 23살이라는 이른 나이에 시집을 갔거든요. 큰딸도 아마 아버지한테서 벗어나고 싶어서 빨리 결혼을 결심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힘없는 엄마라서 딸들한테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처럼 살지 않기를 바라면서 애들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죠. 다행히 딸들은 집을 나가서부터 인생이 피는 것 같았습니다. 큰애는 좋은 남편 만나서 평범한 가정주부로 잘 살고 있고, 둘째는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꽤 괜찮은 중견기업에 취직도 했습니다. 딸들은 아버지 몰래 자주 전화도 하고 저를 불러 맛있는 것도 사줬습니다. 남편 몰래 만나는 거라서 늘 노심초사했지만 딸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놓였습니다. 자식들이라도 잘 사니까 됐다 하면서 나는 어떻게든 사라지겠지 체념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서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졌습니다. 내가 만만해? 애미나 딸년들이나 하나같이 지 애비를 무시하고 말야. 시집간 년은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지 식구들이나 챙기고, 대학 나온 년은 지 잘났다고 아버지 개무시하면서 코빼기도 안 비치고, 이래서 아들이 있어야 한다니까. 퇴직을 한 남편은 허구한 날 집에서 술만 마셔댔습니다. 그러다 취하면 연락이 없는 딸들 욕을 하면서 술병을 던지고 난장판을 피웠죠. 남편이 직장을 다닐 때는 그래도 출근하고 나면 숨 쉴 틈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을 하고 나서 맨날 집에 있으니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고 시비를 걸더라고요. 40년 동안 숨도 크게 못 쉬고 살면서 남편을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고 생각하니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딸들이 아버지와 연을 끄는 게 누구 때문인데 그 나이 먹도록 자기가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그저 자식 탓만 하는 남편이 징글징글했습니다. 남들은 남편이 퇴직하면 함께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다닌다는데 저는 언감생심 그런 건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 순간 남편 눈치만 살피면서 죄인처럼 사는 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살아야 할 정도로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체념할 줄도 알고 이해심도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남편한테만은 그게 안 됐습니다. 뒤통수만 쳐다봐도 손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싫고 떽떽거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요즘은 황혼이혼도 많이 한다는데 나도 그래야겠다고 결심한 날이 셀 수도 없이 많았죠. 하지만 돈도 없고 능력도 없는 제가 이혼을 한다면 결국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내 한몸 부서지고 속이 썩어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자식들만큼은 못난 부모한테서 벗어나 행복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참고 또 참아가며 9번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어이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사람 좀 살려주세요. 제대로 나오지도 않는 목소리를 쥐어짜며 저는 복도식 아파트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고질병인 관절염 때문에 움직일 때마다 비명이 절로 나올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때가 막바지 추위가 기승을 부리던 때였는데 맨발에 외투도 걸치지 않은 채로 말이죠. 살을 내는 바람에 얼굴이 따갑고 발바닥은 아예 감각이 없었습니다. 밤 12시를 훌쩍 넘긴 시간이라 아파트 복도는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평일이라서 다들 일찍 잠이 든 모양이었죠. 하지만 소리를 지르면 아파트 복도를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자 한 집, 두 집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차가 아파트 입구에 도착했죠. 그 모습을 보고 얼른 경찰에게 뛰어갔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남편이 술에 취해서 막 때리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더니
경찰은 일단 차에 타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경찰은 저희 집으로 올라갔고요. 잠시 후 술에 취한 남편의 목소리가 고요한 아파트 복도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안 그랬다고? 저 여편네가 거짓말하는 거라니까. 야, 이 나쁜 년 어디 갔어? 하늘 같은 남편을 범죄자로 만들어 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곧이어 순찰차가 한 대 더 도착했고 남편은 경찰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버티다 결국 경찰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래, 경찰서 가서 명명백백 밝히자고. 내가 저놈의 여편네를 무고죄로 쳐넣으려니까. 온몸이 떨려서 진정이 되질 않았습니다. 저를 안쓰럽게 쳐다보던 여자 경찰이 막내딸에게 대신 전화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를 딸네 집까지 태워다 줬죠. 놀래서 달려나온 막내딸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화부터 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진즉에 그 집에서 나오라니까. 엄마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해, 왜? 딸의 고함 소리는 이내 통곡 소리가 됐습니다. 추운 줄도 모르고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기만 했죠. 그날 밤은 딸네 집에서 실로 오랜만에 따뜻하게 잤습니다. 못다한 얘기를 나누느라 거의 해가 뜰 때쯤 잠들기는 했지만요. 엄마, 아픈 데는 없어? 병원에 안 가봐도 돼? 괜찮아. 엄마 아무렇지도 않아. 맞은 데가 어디야? 어디 봐봐. 엄마 안 맞았어. 그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막내딸은 실성한 듯이 껄껄 웃었습니다. 엄마한테 그런 독한 면이 있는 줄 몰랐네. 잘했어. 진짜 잘했어. 여태까지 엄마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야. 나도 내가 그런 큰일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몰랐어. 어찌나 떨리던지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린다야. 그랬습니다. 남편은 폭언에 막말을 달고 살기는 했지만 한 번도 저나 딸들을 때린 적은 없었어요.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술을 먹고 집에 온 남편은 뭐가 그렇게 뿔이 났는지 또 딸들을 욕하면서 제 탓을 하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그러려니 하면서 아무 소리도 않고 있었겠지만 그날따라 참을 수가 없더군요. 그동안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말대꾸를 했죠. 아버지가 오죽 못났으면 딸들이 연을 끊겠다고 하냐고요. 나이를 그만큼 처먹었으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알아야지, 안 그러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냐고도 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내뱉어본 적이 없는 말들이었죠. 그때는 무슨 용기가 나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퍼부었는지 모르겠지만 겁이 나면서도 속은 후련했습니다. 처음 본 저의 행동에 남편은 잠시 당황하는 듯 싶더니 이내 술병을 집어던졌습니다. 저를 향해서가 아니라 바닥을 향해 던졌는데 그 파편이 제 얼굴에 튀면서 살짝 긁혀서 피가 났고 그 모습에 놀란 제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면서 거실벽 모서리에 이마를 찍고 말았죠. 더 이상 남편의 말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웅웅거리는 소리만이 귓가를 맴돌고 있었고 남편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더군요. 이제는 진짜 끝장을 봐야겠다. 그 길로 신발도 신지 않은 채 아파트 복도를 달려나가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라서 소리가 잘 울리니까 제 소리를 듣고 누구 한 명쯤은 경찰에 신고를 해줄 거라고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경찰과 아파트 주민들에게 민폐를 끼친 건 정말 죄송했지만 달리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도 살고 싶었으니까요. 금방 풀려난 남편은 미친 듯이 저에게 전화를 해댔습니다. 아예 전화를 안 받고 꺼놓자 음성 메시지도 수십 통을 남겼더라고요. 네가 그러고도 무사하기를 바래? 진짜 남편한테 안 맞아봐서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여자는 사흘마다 패야 한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야.
예전 같으면 벌벌 떨었겠지만 한 번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남편이 무섭지도 않았습니다. 어차피 2번 다시 안 볼 생각으로 저지른 일이니까요. 남편이 뭐라 하든 말든 평생에 처음으로 2딸들과 온전히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전에는 남편 몰래 아이들을 만나는 거라서 시계만 쳐다보면서 노심초사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마음껏 수다도 떨고 여행도 다녔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집 밖에서 잠을 자본 적이 없는데 호텔이라는 곳은 알아서 다 청소도 해주고 수건도 갈아주니까 눈이 돌아갈 정도로 좋더라고요. 밥도 남이 해주는 걸 먹으니까 뭘 먹어도 다 맛있고요. 손 하나 꼼짝 안 하고 오롯이 그 시간을 즐기기만 했습니다.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잘 웃는 사람인 줄 몰랐다면서 마치 다른 사람 같다고요. 그렇게 한 달을 꿈같이 보냈는데 큰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라고 혼자 어찌 지내는지 궁금해서 한번 들여다본 모양이었어요. 그토록 당당하고 위압적이던 아버지 꼴이 말이 아니라면서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군요. 모질게 굴었던 아버지랑 연락까지 끊고 살았으면서도 마음이 여린 큰딸은 아버지 혼자서 불쌍하게 지내는 모습이 맘에 걸렸던 모양입니다. 어차피 남편과 갈라설 생각이면 언제가는 만나야 했으니까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만에 본 남편은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피죽도 못 얻어먹은 것처럼 얼굴이 허옇게 떠있고 집안은 돼지우리보다 더 못하더군요. 여기저기 술병이 나뒹굴고 있고 싱크대에는 언제적 먹은 건지도 모를 음식물과 그릇들이 빈틈없이 쌓여 있었고 걸을 때마다 발에 채이는 빨랫감에서는 퀴퀴한 냄새도 났습니다. 그동안 끼니도 제대로 못 챙기고 술만 마시면서 지낸 모양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평생 살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제가 밥 해다 줘, 물 떠다 줘, 그냥 말만 하면 뭐든 다 해결이 됐으니까요. 아마 밥통이랑 세탁기 작동법도 모를 겁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집안 살림하는 여자들을 그렇게 무시하더니 꼴 좋다 싶더군요. 그렇게나 자존심이 센 남편이 세상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사정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했는데 안 되겠어. 당신 없으니까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제 그만 집으로 들어오지. 사람은 금방 안 변한다고 그 말만 곧이곧대로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도 이젠 예전의 제가 아니니까요. 난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는 못 살아요. 자식들도 다 컸겠다.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야지. 진즉에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미련하게 참고만 살았네요. 나는 당신이랑 이혼하려고 온 거니까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주세요. 남편은 자기가 숙이고 들어오면 제가 냉큼 집으로 들어올 줄 알았나 봅니다. 풀이 죽어있긴 했지만 여전히 빳빳한 태도였거든요. 내가 뭘 어쩌면 되는데 당신 앞에 무릎이라도 꿇고 빌까. 그래 보시든지요. 혹시 알아요? 내 맘이 바뀔지. 남편이 여자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서 그냥 지른 건데 남편은 잠시 고민을 하더니 진짜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리가 나려는 제 입을 막았습니다. 살아생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서도 생각을 못 해봤으니까요. 미안해. 혼자 있으면서 그동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곰곰이 생각하고 깊이 반성했어.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내가 바뀔게. 제발 용서해줘. 내가 바뀌면 되는 거 아냐?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요? 말만 그렇게 해놓고 손바닥 뒤집듯 맘 바뀌면 그만이지. 각서라도 써주면 될 거 아냐? 당장 쓰자고. 그 길로 각서를 쓰고 내친 김의 막내딸과 동행해서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남편과 이혼까지 할 생각에 저도 이것저것 좀 알아봤거든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변호사 상담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처럼 남편의 월급이 얼마인지 재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사람은 땡전 한 푼 못 받고 이혼할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묘안을 생각해서 남편이 바뀌지 않고 예전처럼 저를 대할 경우 전 재산을 다 저에게 준다는 각서를 쓰게 했죠. 남편은 자신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그만큼 절박해서 그랬는지 큰소리 치면서 선뜻 각서를 썼습니다. 거기에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는 조건으로 지금 살고 있는 집 명의를 제 이름으로 바꾸고 남편 이름으로 된 통장도 제가 관리하는 것으로 했죠. 물론 사람이 쉽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나름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한 번씩 옛날 버릇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한 번, 두 번까지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는 긴 말 하지 않고 남편을 무일푼으로 내쫓았습니다. 자기도 화가 났는지 기세 좋게 집을 나갔지만 얼마 안 지나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현관문 도어락도 바꾸고 전화도 안 받았거든요. 남편의 돈은 다 제가 갖고 있는데 갈 곳도 없이 얼마나 버티겠습니까? 결국 무릎 꿇고 저한테 싹싹 빌면서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했죠. 그렇게 지금은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제가 눈을 흘겨보거나 큰 소리라도 내면 남편은 움찔하면서 하루 종일 제 눈치를 살핍니다. 명령조로 얘기하던 말버릇도 고쳤고 집안 살림도 거의 반반씩 나눠서 하고 있어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벌벌 떨면서 찍소리도 못한 채 평생을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남편을 쥐락펴락하면서 큰소리 뻥뻥 치고 있습니다. 딸들은 그냥 이혼하고 편하게 살라고 하지만 이 나이에 이혼이니 뭐니 하면서 골치 아픈 것도 싫고 더 나이 들어서 외로워지면 결국 자식들한테 기대게 될 텐데 그것도 싫더군요. 남편이나 저나 이빨 빠지고 힘 빠진 노인네들인데 얼마 남지 않은 세월 동안 진짜 부부처럼 살다가 가자 하는 생각도 있고요. 솔직히 남은 시간 동안 남편한테 받았던 서름을 고스란히 돌려주자 하는 못된 마음도 있습니다. 나이 들어서 혼자 되면 추레해지고 서글퍼지는 건 여자보다는 남자 쪽이잖아요. 남편이 늦게나마 그 사실을 깨달았으니 제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데리고 살아주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남편분들 계시면 부인한테 잘하세요. 그래야 노후가 편안해집니다. 꼭 명심하세요. 지금까지 답답했던 제 인생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